여보세요? 안녕, 난 텀이라고 해.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 나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병원의 장례식장 소장 말에 넘어가서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 내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위치했는데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으면 밤엔 불을 끄고 잠을 자거든. 그때 사장이 술집이랑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해서 밤에 오거나 새벽 늦게 올라가는 일이 많았고 어떤 때는 아침이 되어서 오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철야를 해야 했지. 딱 보니까 못 자게 하려고 한 것 같아. 2인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사무실 전면이 밖에서 다 볼 수 있는 유리였어. 그러니까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도 내부는 안 보였지만 정면에서는 보였고 빈소도 접객실도 모두 보였거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무실 좌측 정면에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상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2시 반쯤이 되면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는 처음에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 근데 나랑 다른 조 중에 장례식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진짜 오랫동안 장례식장에서 일한 39살 총각이 하나 있었거든. 14살 때부턴가 장의사 일을 했다던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빈소랑 접객실을 쭉 돌아다니는 거 아냐고.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깜깜한 복도에서 착착 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직원이 너도 들었냐? 이러길래 놀라서 후레쉬 들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근데 바닥엔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가 찍혀 있길래 따라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앉히실 쪽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 다음날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뒤에 내가 그 장례식장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몇 개월을 근무하면서 그 발소리에도 익숙해졌을 때 춘천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오시게 되었거든. 사인은 실족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보통 넘어지면 앞이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그분은 머리의 앞과 뒤가 모두 깨져 있는 거야.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옷도 남루하고 냄새도 심했었어. 그리고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한테 사망 진단을 받아왔더라고. 아무리 봐도 가족들은 평범하고 가난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했던 건 어색할 만큼 누가 보라고 하는 것 마냥 고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울부짖는 거야. 아무튼 고인을 잠시 수습하고 안치시킨 뒤에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향했지. 근데 아까 그렇게 울부짖던 가족들이 울음은커녕 보험 증서랑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내 일은 아니었고 사망 진단서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지. 그리고 사무실에서 유족들이랑 상담을 하고 업무를 끝낸 뒤에 다음날 아침 인관 준비를 하려고 안치실로 향했어. 그렇게 안치실에서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사체 냉장고에서 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그냥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겠지 하면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또 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무실 안에 있는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가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안치실로 뛰어가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안치실에 있는 냉동고를 열어봤지. 근데 내가 아까 묶은 게 다 풀려 있는 거야.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살아있는 건 아니었어. 근데 보통 시신을 수습할 때
손도 다 펴서 가지런히 묶어두는데 화가 난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더라고.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였어. 우리는 다시 시체를 수습해서 냉동고에 넣어뒀지. 그런데 사수가 하는 말이 가끔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변형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다시 입관 준비를 하는데 이번엔 누가 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사무실로 향했지.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가서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한 마리 들고 와. 이러고는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소주랑 오징어 한 마리를 갖다 준 다음에 사무실에서 CCTV로 보니까 과장님이 시신을 꺼내더니 그 앞에 소주 한 잔이랑 오징어를 뜯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고인을 안치시키고 유족에게 향하더라고. 그리고 유족을 불러두고 과장님이 하는 말이 진짜 사고사 맞습니까? 였어. 그랬더니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왜 이런 걸 따지냐면서 화를 냈고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돌아가신 분과 이야기를 했대. 그 아저씨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 연령이 워낙 어려서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해. 그래서 가족이 자기를 버린 게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는 못 간다고 했대. 그때가 아마 새벽 3시 정도였을 거야. 그리고 고인의 부모가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네 집에서 머슴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걸 보고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을 심하게 구타를 해서 결국 죽었다고 해.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사진을 찍더니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부검을 다시 해보자고 했대. 뭐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 꿈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 나는 그 이후 장례식장을 그만뒀어. 그리고 대학교 1학기를 남겨두고 고향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업해서 내려왔지. 이제 교직원이라는 생각에 신나서 고향으로 내려왔더니 병원은 몇 년째 적자에 병원 건물은 꽤 오래돼 보이더라고. 예전엔 기독교 병원이었는데 대학에서 인수한 완전 구식 건물이었어. 나는 총무팀 중에 시설 관리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병원이 워낙 오래돼서 온 병원을 다 쫓아다녀야 했지. 뭐 그래봤자 뭐 장례식장 3층짜리 병원 건물 총무팀이 있는 별관뿐이었어. 나는 그해 여름쯤에 2층 간호사실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올라갔다가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수다 좀 떨고 병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도 나눴지. 병원이 보훈 지정 병원이라 노인분들이 많으셨거든. 아무튼 2층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2층 화장실로 향하는데 화장실 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 거야. 그러더니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욕을 하더라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죄송하다, 다음엔 더 잘 해드리겠다라고 했지. 그리고 다시 화장실을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또 막아서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일단 뭐 상황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무실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쿵 하는 엄청 큰 소리가 나길래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2층 화장실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았더라고. 나는 잠시 멍해 있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려앉은 천장을 뒤져봤지. 그런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나는 2층 간호실에서 총무과랑 사무실에 보고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바로 앞 병실로 가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나오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아까 뭐라고 막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더라고.
놀라서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1시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와서 대기 중이었다고 해. 불과 몇 분 전에 내가 본 사람인데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 그렇게 다음날 장례식장으로 가서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살면서 겪은 기묘한 일들이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고 사연 제보는 메일로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